네, 산요 기프트샵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요 기프트샵은 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약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 굉장히 성황을 이루다가 지금은 이제 흔히 보기가 되게 어려운 캐릭터 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기프트샵을 공유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재 그 대한민국에 이러한 그 캐릭터 샵이 사실은 있질 않고 없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됐던 샵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향후에 또 이러한 매장들이 구성이 됐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익히셔야 될 것은 그 산리오 기프트샵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어떤 컨셉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통 캐릭터 매장에 가면은 캐릭터 상품이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상품이 주고 있는 어떤 컨셉이나 이미지, 디자인 어떤 방향, 일관성이 굉장히 산만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를 하는데 연관 상품으로서의 어떤 개념보다는 개별적인 상품으로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그럼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많이 어렵게 되죠. 옆에 거를 하나, 노트를 하나 사면은 옆에 있는 메모장을 사고 싶고, 메모장을 사게 되면은 볼펜을 사고 싶고, 볼펜을 사고 싶으면 그와 또 연관된 디자인 컨셉을 맞는 시리즈로 된 필통을 사고 싶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아이디어가 돋보일 때 사실 캐릭터가 가장 일반 상품보다 차별화된, 그리고 가격이 좀 높더라도 분명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요 같은 경우는 스몰 기프트 빅 스마일, 그러니까 작은 상품을 받았을 때 어 살짝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나 재치, 재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쁘게 디자인하면 잘 팔릴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쁜 것들이 잘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과 동시에 같은 캐릭터의 수많은 그 작가 상품들이 다 이쁩니다. 이쁘지 않은 상품이 사실 없죠. 근데 거기서 내가 더 이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차별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키티가 줬던 헬로키티 상품들이 줬던 컨셉은 재미였습니다. 앙증맞고 귀엽고 재미있는 요소, 단순히 귀여운 것만 가지고 어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상품의 아이디어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이미지는 하얀색 캐릭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헬로키티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이거는 웨딩 키트라고 해갖고 당시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과 캐릭터를 접목을 해서 순백색의 화이트 컬러에 골드 컬러를 배열해서 모든 상품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서 하나의 컨셉을 이루어서 접시가 있으면 찻잔이 있고 찻잔 옆에 또 다른 티스푼이 있고, 그와 연결된 웨딩이라는 어떤 컨셉의 그 캐릭터, 그 다니엘과 헬로키티가 결혼식 예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그냥 레드 키티, 리본 키티라고 가장 많이 흔하게 팔렸던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다 레드를 기본으로 갖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본이라는 모티브, 그리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던 키트하고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옆에 있는 가방도 보시면은 마찬가지고, 쿠션도 마찬가지고, 핑크, 레드, 카세트 라디오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디자인 소스가 다 일관되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성 속에서 그 빨간색 캐릭터 키티, 그 다음에 뭐 핑크색, 그 다음에 분홍, 그 다음에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이 같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라면은 또 디자인 소스도 제각기, 어떤 키티는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지만 어떤 키티는 또 머리에 튤립, 그다음에 장미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변형하면서 구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의 연관성이 없이 산벌적으로 가게 되면은 상품의 어떤 그 구성, 볼륨, 그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으로 갖게 되면은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하나를 더 모으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 컨셉,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산발적이죠. 신간센도 있고 헬로키티도 있고 뭐 기타 뭐 마이 멜로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리오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색깔이 굉장히 산발적이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굉장히 그 섞여 있는, 또 노란색도 섞여 있고 이러면 사실은 구매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빨간색끼리 모아서 또 파란색 계열의 신간센을 모아서 노란색 계열의 뭐 다른 캐릭터들을 모아서 구성하는 곳도 나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저 산리오 매장입니다. 그 보시면 전체적인 컬러가 물론 100%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중앙에 있는 진열장 보시면 핑크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품들이 다 한 카테고리에서 욕실 용품이면 욕실 용품, 피크닉 용품이면 피크닉 용품, 여행 소품이면 여행 소품이라는 어떤 한 카테고리 군에서 한 그 디자인 컨셉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이 되고 있죠. 위에 보시면은 뭐 엽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같은 레드 계열의 상품들, 같은 디자인 소스들, 그 국내 캐릭터 매뉴얼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그걸 만들어서 라이센시 기업들에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에 몇 가지의 캐릭터 소스를 그 기업들에게 개발해서 보내주느냐. 그 산리오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 현장에서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매달 디자인 소스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그때마다 하나 일관성 있는 모티브들을 그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모든 컬러를 매달마다 신상품을 내놓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 기업마다 그 디자인 소스를 선택할 때 일관성 있게 고르게 해서 그 상품들이 출시되었을 때 현장에서 그 매장 구성을 할 때 하나의 어떤 볼륨, 그러니까 컨셉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게 사실은 브랜딩이죠. 대표적인 게 사실은 삼성 가시면 알겠지만 일관성 있는 컬러 톤을 유지를 하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른 브랜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아직 국내 캐릭터 매장을 가보면은 굉장히 이런 일관성 있는 컨셉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같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은 빨간색, 노란색, 그다음에 뭐 꽃을 모티브로 했다가 또 아이스크림을 모티브로 했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향후에 진행하시는 아이템들이 있다면은 하나의 연관된 카테고리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요. 그 카테고리에 가장 알맞는 디자인 소스를 정하셔가지고 그 구성을 하고 나열을 하고 군을 이루시면은 라이센시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상품 경쟁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결론, 카테고리 안에서 상품을 기획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카테고리 안에서 연관된 상품으로 디자인 소스를 개발하고 기업들에게 매달 최소한 20개에서 30개씩 제공하는 것이 라이센싱에 도움이 되고 또 라이센싱 기업에게 매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다. 이상 끝.